일장 운명의 실수. 여러분, 혹시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32살의 은희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태민과의 결혼 생활은 특별할 것 없이 평온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희는 자신의 일상이 너무나 단조롭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남편을 회사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는 반복되는 일상이 점점 지겨워졌습니다. 그런 은희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지난달 친구 미영이의 생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과 함께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은희는 우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미영의 회사 동료로 소개되었는데 35살의 그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로 끝날 줄 알았던 만남이었지만 우진은 은희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희의 잔이 비면 술을 따라주고 다른 사람들이 떠들 때도 은희의 말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은희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관심에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모임이 끝나고 나서 우진은 은희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은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진은 은희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정도의 가벼운 내용이었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우진과의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남편 태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속마음들을 우진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몇 주간의 문자와 전화가 이어지던 중 우진은 은희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우진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저 커피 한 잔 정도라면 괜찮다고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첫 만남은 홍대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진은 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반겨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은희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는 남편에게 친구와 쇼핑을 간다거나 학원을 다닌다는 거짓말을 하며 우진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깊어져 갔습니다. 운명의 그날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진과 만난 은희는 그와 함께 강남의 한 와인바에 갔습니다. 그날따라 우진은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은희 역시 와인의 힘을 빌려 평소보다 대담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손을 잡으며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고백에 당황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우진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와인에 취한 은희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진의 제안에 따라 그의 차를 타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은희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우진의 거친 숨소리와 뜨거운 체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신음소리들이 은희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이 끝난 후 은희는 극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우진은 은희를 달래려 했지만 은희는 집에 가겠다며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우진은 은희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며 다시 만나자고 말했지만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희는 샤워를 하며 자신의 몸에 남은 우진의 흔적들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의 죄책감과 동시에 느끼는 묘한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남편 태민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희는 우진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를 보냈지만 은희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다시는 우진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은희에게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난 지 정확히 일주일 후 은희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우진이었고 내용은 은희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문자에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찍힌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과 함께 우진이 보낸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이 사진들을 은희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입니다.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우진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아니면 우연히 찍힌 사진들을 이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은희가 완전히 우진의 소나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남편 태민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국을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은희 앞에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진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태민에게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장 덫에 걸린 나비. 은희는 다음날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고 평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태민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태민이 아침을 먹으며 오늘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내라고 말했지만 사실 태민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우진의 협박 문자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민이 출근하고 나서 은희는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진이 보낸 사진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은희의 얼굴이 너무나 선명하게 나와 있었고 또 다른 사진들은 그날 밤 벌어진 일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희는 우진이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궁금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날 밤 우연히 찍힌 사진들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용하기로 결심한 것일까요? 어떤 경우든 은희는 완전히 우진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우진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강남역 근처의 한 호텔 카페에서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은희는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거렸습니다. 청소를 하다가도 멍하니 서 있고 요리를 하다가도 우진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평소 즐겨보던 TV 프로그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은희는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은 우진을 소개해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우진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미영은 우진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영의 말에 따르면 우진은 지난주 갑자기 사표를 내고 회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놀랐지만 우진은 개인적인 사정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은희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우진이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은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진과 만나러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번 만남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남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은희는 계속해서 작전을 생각했습니다. 우진에게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우진이 그런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 카페에 도착한 은희는 우진을 찾았습니다. 우진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은희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연인을 기다리던 남자처럼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진은 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커피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남편은 잘 있는지 물어보는 우진의 태도가 은희에게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진에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진들을 모두 삭제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자신의 진짜 목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가 기혼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방법으로는 그녀를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은희에게 접근했고 그날 밤의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우진의 고백을 들은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에 휘말린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우진은 은희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은희가 이를 거부하면 사진들을 남편 태민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민의 회사에도 보내서 은희의 사회적 생명까지 끝장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요구를 들으며 절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우진은 은희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싶어 했고 그 수단으로 협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우진은 은희에게 다가와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즐거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희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이렇게 큰 재앙을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은희는 완전히 우진의 덫에 걸린 나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태민이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은희는 자신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우진의 요구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8시쯤 태민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민은 프레젠테이션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기뻐했습니다. 은희는 축하한다며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억지스러웠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몸이 안 좋은지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조금 피곤하다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관심 어린 눈빛을 보며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은희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태민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태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새벽 3시쯤 은희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던 자신이 이제는 협박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진을 신고하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진들이 존재하는 한 자신은 우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태민에게 친구들과 하루 종일 놀러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태민은 좋은 일이라며 즐겁게 다녀오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태민의 순수한 믿음이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오전 10시쯤 우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정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만나자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진이 지정한 장소는 이번에는 호텔이었습니다. 은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우진의 통제하에 들어간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3장 지옥의 시작. 호텔 로비에 도착한 은희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를 보자마자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려 했지만 은희는 몸을 피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거부감을 신경 쓰지 않는 듯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있게 되자 우진은 은희에게 다가와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우진이 예약한 방은 28층의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은 거실과 침실 그리고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서울 시내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은희에게는 이 모든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은 미니바에서 와인을 꺼내며 은희에게 한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은희는 거절했지만 우진은 강요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야 한다며
와인잔을 은희 손에 억지로 쥐어줬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손으로 와인을 받았지만 입에 대지는 않았습니다. 우진은 소파에 앉아 은희를 자신 옆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은희는 움직이지 않았고 우진은 점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잊은 것 같다고, 자신이 의리의 인생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서 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태민의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우진은 지금 당장 태민에게 사진들을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은희는 우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은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체온이 전해지는 것이 역겨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머리카락을 만지며 향기가 좋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우진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뺨을 쓰다듬고 목을 어루만지며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은희는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반응을 즐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우진이 은희를 일으켜 세워 침실로 끌고 갔습니다. 은희는 발버둥치며 거부했지만 우진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 도착하자 우진은 은희를 침대에 밀어 넣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우진에게 그만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은희의 눈물을 보며 오히려 더욱 흥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고 은희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우진의 소나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우진은 은희를 괴롭혔습니다. 은희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 휴대폰을 꺼내 태민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은희는 절망감에 빠져 울음을 터뜨렸지만 우진은 전혀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우진은 은희를 놓아줬습니다. 은희는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하며 거울 속에 자신을 봤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화장은 울면서 다 지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희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다음 약속을 잡자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진은 상관없다는 듯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은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희는 태민이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급히 샤워를 하며 우진의 흔적들을 지우려 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으면서도 마음속의 더러움은 씻겨나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태민이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오늘 친구들과 잘 놀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재미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어색했고 태민은 은희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태민은 은희가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했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는지, 병원에 가볼 필요는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태민의 따뜻한 관심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일을 저질렀는지 태민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진과의 끔찍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진의 거친 손길과 강요,
그리고 자신의 무력감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은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진은 은희에게 거의 매일 연락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음란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자고 조르기도 했습니다. 은희가 조금이라도 거부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태민을 언급하며 협박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말이 적어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평소 좋아하던 요리에도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변화를 걱정하며 병원에 가보자고 제안했지만 은희는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일주일 후 우진은 약속대로 은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호텔이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진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었고 은희에 대한 요구도 더욱 과해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은희에게 자신만의 여자가 되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남자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관계도 끊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우진의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진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은희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하려 했고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 은희의 옷차림에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섹시한 옷을 입으라고 강요하며 자신의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은희는 점점 우진의 소유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우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은희는 자신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태민은 여전히 은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변화를 걱정하며 더욱 세심하게 보살펴 주려 했습니다. 은희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사오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태민의 사랑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밤 태민이 은희에게 아이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이야. 사장 위험한 발견. 한 달이 지나면서 은희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진과의 만남은 이제 일주일에 3번으로 늘어났고 매번 다른 호텔에서 만나야 했습니다. 우진은 은희를 완전히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고 은희는 그저 우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말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평소 좋아하던 활동들에도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태민이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은희가 자꾸 외출을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거나 학원에 간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3~4번씩 집을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회활동을 늘린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민은 회사에서 일찍 퇴근할 일이 생겼습니다. 은희에게 미리 연락하려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태민은 혹시 은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어 집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민은 은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리 어디 간다고 말했을 텐데 오늘은 아무 말 없이 나간 것이었습니다. 태민은 은희가 어디 갔는지 궁금해서 그녀의 방을 둘러봤습니다. 은희의 화장대 서랍을 열어본 태민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은희가 사용하지 않던 진한 색깔의 립스틱과 아이섀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훨씬 섹시한 스타일의 속옷들도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태민은 이런 물건들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은희의 옷장이었습니다.
평소 은희가 즐겨 입던 단정한 스타일의 옷들 사이에 몸에 달라붙는 원피스와 짧은 치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미는 은희가 언제 이런 옷들을 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태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된 모습들이 모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외출이 잦아진 것, 말수가 줄어든 것, 그리고 이런 새로운 물건들까지 뭔가 자신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태민의 눈에 은희의 세탁 바구니가 들어왔습니다. 평소 꼼꼼한 성격의 은희답지 않게 빨래가 그냥 던져져 있었습니다. 태민이 빨래를 정리하려고 들어보니 은희가 어제 입었던 블라우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는 남자의 향수 냄새였습니다. 태민이 사용하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진하고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태민은 그 냄새를 맡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은희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은희의 가방을 뒤져보니 평소 사용하지 않던 호텔의 주차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호텔의 것들이었고 날짜도 최근 몇 주간에 걸쳐 있었습니다. 태미는 이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희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태미는 은희를 추궁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녁에 은희가 집에 돌아왔을 때 태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구와 쇼핑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눈에는 은희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처럼 보였습니다. 화장이 다시 된 것, 머리가 약간 흐트러진 것, 그리고 미묘하게 다른 향수 냄새까지. 태민은 그날 밤 은희가 잠든 후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은희는 휴대폰에 락을 걸어두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은희의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한 태민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진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은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들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태민이 보기에 너무나 친밀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진이 보낸 사진들이었습니다. 호텔방의 사진들과 함께 은희에게 보내는 음란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런 내용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태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5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우진이 누구인지,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은희의 진짜 마음은 무엇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태민은 회사에서 사설 탐정을 알아봤습니다. 동료의 소개로 믿을 만한 탐정사무소를 찾았고 은희의 행동을 몰래 조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탐정은 며칠 내에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은희는 태민의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진과의 만남에만 신경이 쓰여서 남편의 의심을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점점 더 자주 만나자고 요구했고 은희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은희는 우진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태민에게는 미용실에 간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태민이 고용한 탐정이 은희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은 은희가 호텔로 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호텔에서 우진과 만난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진의 요구에 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진이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고 소유욕이 강했습니다. 심지어 은희에게 남편과 이혼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에게 자신과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태민과는 어차피 사랑이 식었을 것이니 과감하게 새 출발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우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자신은 태민을 사랑하고 있었고 단지 우진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은희가 거절하자 우진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강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태민에게 더 자세한 증거들을 보내겠다고 위협했고 심지어 은희의 직장과 가족들에게까지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협박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우진은 은희를 괴롭혔습니다. 이전보다 더 잔인하고 무자비했습니다. 은희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민이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은희는 억지로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태민은 은희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아내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혹시 은희도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의 불륜 현장을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은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증거를 받고 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오장 폭풍 전야. 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확인한 태민은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은희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우진과 함께 나오는 모습, 심지어 호텔 로비에서 우진에게 안기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태민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은희를 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되었을까요? 은희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다음 날 아침 태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은희와 대화할 때마다 어색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 역시 태민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지만 우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태민이 출근한 후 은희는 우진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는 이제 우진의 연락이 올 때마다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진의 협박이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탐정은 여전히 은희를 미행하고 있었고 모든 것을 태민에게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만난 우진은 평소보다 더욱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은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겠다며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우진은 은희에게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해외로 일주일 정도 다녀오자는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그런 우진의 제안에 경악했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이나 집을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은희의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라며 강요했습니다.
우진은 은희가 계속 거부하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태민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더 자세한 동영상까지 있다며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은희는 우진이 보여준 동영상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찍힌 영상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진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희는 이제 완전히 우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은희는 우진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일주일 정도 친정에 가 있겠다고 태민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대답에 만족하며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태민은 회사에서 탐정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또다시 같은 남자와 호텔에서 만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은희와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태민에게 친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일주일 정도 가서 돌봐드려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태민은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은희가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친정 어머니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아프신지, 언제부터 편찮으신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당황하며 대충 둘러댔지만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거짓말이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태민은 은희에게 최근 많이 바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일도 많고 외출도 자주 한다며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별일 없다며 둘러댔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반응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은희는 분명히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자신과의 불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아직 성급하게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태민은 은희의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오늘도 호텔 영수증이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은 은희의 속옷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것과 다른 속옷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희는 분명히 그 남자와 호텔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속옷까지 갈아입고 왔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샤워를 마치고 나온 은희는 태민의 이상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태민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은희는 불안해하며 태민에게 왜 그런 눈으로 보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태민은 별일 아니라며 대충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은희와 마지막 대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은희가 거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히고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은희는 내일부터 우진과의 여행에 대한 공포감으로 잠들 수 없었고 태민은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태민은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사진 속의 은희는 자신이 알던 아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섹시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 그리고 다른 남자와 친밀하게 걷는 모습까지. 태민은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간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이렇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여행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에게는 친정에 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우진과의 여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은희는 가방에 우진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챙겨 넣었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모습을 보며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만약 그때도 거짓말을 한다면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정말 친정에 가는 것이 맞는지 다른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은희는 당연히 친정에 간다며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태민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태민은 조용한 목소리로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고 정말 숨기는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은희는 그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태민의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6장 파국의 시작. 태민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아직도 태민이 정확히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태민은 한참 동안 은희를 바라보더니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은희에게 자신 옆에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태민 옆에 앉았습니다. 태민의 표정에서 평소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최근 며칠 동안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탁바구니에서 나온 결혼반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낯선 향수 냄새, 호텔 주차 영수증들, 그리고 새로 산 옷들까지 하나하나 열거했습니다. 은희는 태민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태민이 휴대폰 얘기를 꺼냈을 때 은희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민은 며칠 전 밤에 은희의 휴대폰을 확인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우진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수많은 문자들과 사진들을 모두 봤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은희의 행동을 몰래 조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희가 우진과 함께 호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희는 그 사진들을 보며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언제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은희는 울면서 미영이의 생일 파티에서 우진을 만난 것부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날 밤 한강에서 벌어진 일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희는 우진의 협박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 자신의 잘못이 더욱 부각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태민이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았습니다. 은희는 그저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아내를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감정을 억누르며 냉정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태민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사실 은희에게 우진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상황을 태민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은희는 혼란스러워하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의 애매한 대답을 보며 더욱 실망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랑도 그 남자에 대한 감정도 확실하지 않은 은희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태민은 이런 은희와 더 이상 같이 살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은희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우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여행 준비는 다 했는지, 언제 만날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태민은 그 문자를 보며 은희가 오늘 정말로 그 남자와 여행을 떠날 계획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정말로 그 남자와 여행을 갈 계획이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친정에 간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남자와 함께 있을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은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충격적이었는데 거기에 더해 일주일간의 여행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일어나서 은희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태민의 말에 놀라며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모든 것을 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신뢰가 깨진 관계는 복구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희는 그런 태민의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태민에게 매달리며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민은 은희에게 오늘 중으로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희는 거실에 혼자 남겨진 채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태민과의 결혼 생활도 평범했던 일상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우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우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희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받지 않으면 또 협박이 들어올 것이 뻔했습니다. 우진은 왜 답장을 하지 않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공항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은희는 우진에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것을 알아버렸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그런 은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며 이제 자유롭게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에게 지금 당장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태민뿐만 아니라 은희의 가족들과 친구들에게까지 모든 증거들을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은희는 우진의 협박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은희는 이제 완전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에게는 버림받았고 우진의 협박에서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은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태민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태민에게 사과의 말을 남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우진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하면서 은희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평범했던 주부에서 불륜녀가 되었고 이제는 협박당하는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의 삶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진과 만난 은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우진은 은희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은희는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아직 자신이 어떤 괴물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태미는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이렇게 끝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은희는 우진과 함께 떠난 이 여행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태미는 정말로 은희와 이혼할 것일까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막장 드라마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충격적인 스토리로 찾아올게요.